안녕하십니까.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최근 당에서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으로 한 수상한 여론조사, 이 수상한 여론조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기사가 오늘 새벽에 게재가 됐는데요. 이게요, 몇 시간 후에 인터넷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더니요, 당 지도부에서 해당 언론사에 회유와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이 기사가 삭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그런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발견하고는요, 이렇게 캡처를 다 떠났습니다. 캡처를 다 떠났어요. 어떤 기사인지 1번부터 보여주세요. 의문점 커진 대선 전 국힘 책임당원 조사, 불안한 후보 데이터 확보, 뭐 이런 겁니다. 쿠키뉴스라고 국민보고 계열 온라인 이제 여론 회사인데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본문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론조사가 당내 균열을 재차 부추겼다. 해당 여론조사가 당원 확인용이라는 의혹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정치권은 대선 전 책임당원 여론조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8일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여론조사와 차기 전당대회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대선 전 책임당원 여론조사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 만큼 책임 당원만 따로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지호 전 부총장은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책임당원 여론조사 당권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책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박대출 사무총장에게 역대 대선에서 이런 조사가 있냐고 묻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들 사이에 대선 이후 전당대회용 당원 감별 조사라는 의심이 퍼져 있다. 명태균식 여론조사 조작 기법을 위한 원본 데이터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를 담당한 A 업체, 그 Y 리서치죠. 여의도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어떤 대선 후보를 뽑을지 등을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임박한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투표율이 다가오면 지지층 기반 여론조사도 하지 않는다.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는 경선 과정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자신이 텃밭 민심만 살펴보는 것은 목표 지점이 너무 이상하다며 진짜 당원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한다. 후보가 확정되면 책임당원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투표율이 다가오면 후보들은 중도층 확장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또 최대한 좋게 해석해도 후보 지지세가 불안하니 텃밭을 조사한다는 이유밖에 없다며 특히 해당 여론조사 기간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무의미한 기간이라고 분석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평론가는 이번 여론조사가 두 가지 이유를 모두 내포한다고 평가했다. 책임당원 여론조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여론조사는 원본 데이터 확보와 불안한 후보가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로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당권에 도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당 지지층이 강성과 중도로 갈라져 있다. 중도 성향이 있는 책임당원 중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이를 파악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 그런데요, 이 기사가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아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기 당의 핵심 지지자들인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투표 의향을 묻고 누구를 찍을지를 묻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은요, 중도 무당층, 이른바 집도끼들은 이제 집도끼 작업은 다 끝난 거고요.
산토끼 잡으러 한 마리라도 더 잡으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도 무당층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지, 그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집도끼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집도끼인 책임당원에게 투표 의향을 묻고 누구를 지지하는 묻는다? 이거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여론조사 한 적이 없고, 저기 나오지만 민주당 사람들도 야 이거 어리둥절한 조사다. 심지어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도 이건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그 타이틀 다시 보여주세요. 오전 6시 무렵에 기사가 올라가서요. 제가 아침 일찍 그거를 해서 그걸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과 공유도 하고, 아침에 한 9시 좀 넘어서요. 보니까 9시 반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이 기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없어요. 저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거기 이걸 눌러보면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클릭을 해보면요,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 또 좀 알아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당 관계자가 저 쿠키뉴스 좀 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이 기사를 좀 어떻게 좀 내려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가 어디 좀 기사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뭐 고칠 건 없다. 기사 중에 뭐 특별히 잘못된 거 없다. 고칠 것도 없다. 근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그냥 쪽집게로 딱딱 핵심을 잘 집어서 뭐 기사 내용 중에 뭐 팩트 또 뭐 어떤 추론 이런 데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다만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니까 내려달라. 너무 아프니까 내려달라. 이렇게 거의 애원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런 큰 정당에서요, 쿠키뉴스가 뭐 조선동아 뭐 중앙처럼 이렇게 막강한 대규모 언론사도 아니고요. 쿠키뉴스 자체는 종이신문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온라인 전문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대 정당에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애원조로 부탁하는 듯한 이런 청탁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부탁한 당 관계자도 기사 중에 하자는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니까 내려달라. 아프니까 내려달라. 그리고 아마도 그러저러한 뭐 거대 정당의 그런 요구를 마다하기 힘든 그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들어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만, 다 증거가 남았잖아요. 다 증거가 남았어요. 저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 친윤 누가 저런 장난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런 식으로 회유 공작한다고 그래서 당장 저 기사 없앴다고 해서 저게 영원히 저 진실이 파묻힐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왜 지금부터 그게 아닌지, 그런 헛수작하지 말라. 다 헛수고다. 어차피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당원들의 많은 분들이요, 이미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 해갖고요, 일단 피해 신청을 해놨어요. 그 관련된 자료 한번 보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번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책임당원들이 당원 가입하면서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예, 뭐 이런 거 다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개인정보 처리자, 국민의힘 당이 되는 거죠.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정보기구가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또 있어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기사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한 고충 해결과 침해 행위 시정 등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제도에 입각해 갖고요. 요 며칠 동안요. 그게 정확한 저거를 피해 신고를 한 인원수는 집계가 안 되는데 뭐 좋게 수백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지금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신고가 많이 들어. 저게 뭐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뭐 서면 써갖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온라인상에 저기 사이트 들어가고 거기다 치면 됩니다. 그래도 좋게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지금 저 기관으로 들어갔다 하는 건데요. 그리고요. 그 위드훈이에서 요거 뭐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렇게 피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고요. 저런 양식으로 저런 포맷으로 몇 월 며칠 몇 시경 이러이러한 전화번호로부터 여론조사 받았는데 평소 오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질문 내용이 이상하고 여러 번 집요하게 콜백이 오고 이게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런 의심이 들더라. 최근 기사화된 명태균식 여론조사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해당 여론조사 그 기관에 Y 리서치도 저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제공했다면 적법한 절차로 제공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보면요. 제17조예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책임당으로 들어가면서 내 그 개인정보를 적었는데 그거를 받은 당이 그걸 또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요. 저기 1번 나오잖아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당은 모두에게 그 전화번호 제공해도 됩니까? 라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요. 근데 만약에 안심번호로 처리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안심번호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여기 010으로 시작되는 실제 전화번호가 Y 리서치 센터에 제공이 된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건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저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반이 되는 거죠.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또 당대표 경선 때 후보 진영에 책임당원 70만 명, 80만 명 그 명부를 줍니다. 그 명부를 줄 때는요. 그래서 안심번호로 처리된 번호를 주지 실제 번호를 주질 않아요. 왜?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그 말한 17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당에서 안심번호로 처리된 걸 준 건지 실제 전화번호를 준 건지 막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처음에는 안심번호 처리 안 된 거였다. 그 다음에는 아니다. 알고 봤더니 처리된 거를 뭐 그쪽에 조사회사에 제공했다.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게 조사를 하면 다 나온다. 조사를 하면 다 나온다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전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 17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제 이제 받은 제보에 의하면, 저렇게 그 신고를 했더니 한 제보자는 거기서 직접 또 통화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실제 전화번호를 그 조사기관, 조사회사에 제공을 했다면 저거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 담당 형사가 혹시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남은 게 있느냐. 그래서 음성 파일 우리가 다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의 경우에는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려져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17조가 아니고 23조인데요.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건데, 여기 보면요. 이번 대선 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지지하는 후보 누구인가, 이거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이름이, 제 번호가 신지호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이게 그대로 Y 리서치 센터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받아서 투표할 의향이 있다 없다, 또 어느 후보 지지한다, 이걸 답을 했으면 그 신지호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요번에 투표할 의향 OX 중에 어디, 후보 지지할 후보 누구,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민간 정보라는 거예요. 민감 정보. 그걸 왜 Y 리서치라고 하는 곳이 그걸 손에 줘야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구에서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아까처럼 바로 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또 많은 당원들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선 끝난 직후에 서울경찰청 이런 데 찾아가 갖고요, 직접 고발장 접수하고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수사 의뢰하겠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요, 피해 신고 할 때요, 피해 신고할 때 지금 그 Y 리서치 센터가 이제 조사를 끝냈으면 조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게 정말 폐기되는지 아니면 어디다 또 꿍쳐놨는지, 진짜 폐기했는지, 이런 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아니, 폐기한 척 해놓고 어디다 꼽을 써놓고 나중에 또 끄집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폐기됐는지 여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구에서 이거는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사달을 일으키고 나서도요, 공식적인 해명 한마디 않고 아주 정당하고 예리하게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가지 회유 공작을 통해서 기사를 내리고 그런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한 축으로 하고, 또 경찰 수사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해서 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한 자들은 오히려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 기사를 내려달라고 회유를 한 사람은요, 그거는 일종의 증거인멸 이 혐의까지도 더 붙어버릴 수가 있다. 저거는요, 오히려 엄청난, 제가 봤을 때 저거 막 해갖고 내려갖고 한 건 했다, 한 건 한 게 아니고요, 혹 붙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혹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